네, 김성환의 시사야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오늘 작은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방사수 인증샷을 한번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취자 2269님 지금 독서대에 책을 올려두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에 아이 재우고 이제부터 제 시간입니다. 책 보면서 음악 들으려고 라디오 켰더니 아침 신문에서 봤던 BTS 병역 특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계속 라디오 들으려고요. 라고 인증샷과 함께 보내주셨고요. 0329님, 26님, 빛나는 환경 미화복을 입고 열심히 일하는 인증샷 보내주셨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성환의 시사 들으면서 오늘도 열심히 청소하겠습니다.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6270님 라디오에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에 97.3 저희 KBS 1라디오 주파수가 딱 찍혀 있는데요. 화물차 기사시랍니다. 잠시 차를 세워두고 지금 문자 보내신다고요. 일의 특성상 라디오를 많이 듣는데 개인적으로 KBS 1라디오가 너무 좋아서 다른 방송은 듣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 인증샷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의견도 보내주십시오. 굉장히 많이 지금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소개해주신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계속해서 문자 인증샷 보내주시고요.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에 문자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수 최초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병역 특례를 둘러싸고 지금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BTS처럼 국위 선양을 한 대중예술인들에게 병역 특례를 줘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여당 지도부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좀 공론화하자라고 제안한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노웅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BTS의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왜 지금 이 시점에 그런 제안을 하신 겁니까? 네, BTS가 이제 빌보드 1위를 이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중문화 예술인으로서 세계 정점에 위치해서 있는 이제 지금이죠. 그러니까 국위 선양을 정말 대표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BTS를 갖고 예를 들었지만 대예술 예술인에 대한 평가도 이제는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폄하하거나 차별을 해온 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좀 문제를 공론화하려고 그랬던 거고요.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병역 특례 대체복무 제도가 있죠. 이 제도는 이제 군대를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병역 면제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뭐 비슷한 거 아니냐 이래갖고 이제 오해 소지가 많은 건데 이 병역 특례나 대체 복무를 그러니까 군 복무를 안 하면서 군 복무와 다른 방식으로 자기 분야에서 국위 선양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군 복무를 하는 건데 네. 여기에는 이제 대체 복무를 하는 데에는 문화 예술 체육인도 해당되거든요. 네. 근데 문화체육 분야도 대체 복무의 대상이면서도 대중예술인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대 추세, 시대 정신에 볼 때는 맞지 않다. 이거는 대중예술인에 대한 폄하고 차별이니까 이 시점에서는 이 병역 특례를 제도를 계속 갈 거라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더 한번 재점검을 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자라고 공론화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네. 네, 제안 취지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BTS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공모주 청약 신청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병역 특례를 하도록 꺼낸 게 이게 적절하냐 이런 의문도 제기하거든요. 뭐 공모주 청약 신청과 뭐 연결해서 한 건 아닌데 예. 일단은 빌보드 그 차트에 1위를 하고 또 다시 좀 주저앉았다가 다시 1위를 하면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냈던 그것이 또 다른 예술인도 아니고 대중 우리 문화 예술인이 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런 점에서는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이 차별 문제, 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폄하되고 있는 우리 현실 이 문제는 좀 시정해야 되겠다. 제대로 잡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공론할 필요가 있겠다는 시점에서 제가 제기했지 뭐 청약과 뭐 연결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지난해 안민석 의원이 그 병역 특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팬클럽 아미 쪽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좀 이용하지 마라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네. 왜 그렇게 팬클럽들이 반응한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결국에는 BTS를 이용해 갖고 파퓰리즘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이제 그런 따가운 시선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사실상 이 BTS를 갖고 문제를 제기했지만은 대중문화 예술에 대해서는 이 차별만큼은 조금 우리가 한번 공론에서 한번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왜 축구는 되고 피아노 콩쿠르는 되는데 대중문화 예술인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공론을 좀 하자는 거고요. 우리 밥 딜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의 대표적인 팝 대중 가수죠. 이 대중 가수 같은 경우는 2016년에 노벨 문학상도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대중문화예술인은 좀 속된 말로 좀 단단하니까 좀 폄하해도 되고 수준이 낮은 거로 보고 그래서 그냥 동등한 위치에서 평가를 안 하는 거, 차별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서 한번 더 공론화해서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 병역 특례 대체복무와 관련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근데 이낙연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그 문화예술계 긴급 현안 간담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자리에서 본인들이 굳이 원한다고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정치권이 먼저 말을 꺼내는 게 좀 조심스럽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거는 이제 정치권이 저도 이제 결국에는 BTS 문제를 이제 지적하면서 대중예술인에 대한 평가 그리고 병역 특례 제도를 이제는 그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해서 공론화하자고 한 거지. 네. 제가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가자고 유도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결국에 이거는 국민 정서 그리고 국민의 공감대가 있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사안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공론의 대상으로 한 거지 저는 오버하지 말라는 측면에서 아마 이낙연 대표가 얘기하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오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오버를 한다면 그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생각할 때는 당 지도부하고 교감이 좀 있는 것 아닌가? 교감이 있으면은 사실은 지도부에서 나서기 어려우니까 개별 의원이 나서서 먼저 좀 분위기를 조성한다거나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지도부하고 교감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거네요. 사전에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네. 충분히 나는 BTS 문제를 얘기를 해서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차별이나 폄하 의식 이런 거는 우리 사회가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전에 얘기할 때 충분히 그런 논의는 가능하다고 본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논의를 한 거죠.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런 얘기는 했지만 그 이상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네, 노은영 의원님께서는 지금 그러면은 그 병역법을 개정안을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엔 그러면 그렇죠. 어떤 내용이 지금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 그거 한다면은 지금은 병역 특례, 지금 대체복무죠. 네. 대체복무의 대상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산업 인력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연구 인력도 있고 또 문화예술 체육 인력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중에 문화예술 체육 인재 중에 대중예술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똑같이 대중예술인도 그 대상에 포함돼서 같이 심의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입법을 한다고 그런다면 그런 부분에 그걸 포함해서 저는 입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동료 의원이죠. 전영기 의원은 대중문화 특례자의 경우에 만 30살까지, 30살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 근본적으로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BTS 문제를 제기한 거에는 대중예술에 대한 평가를 다시 시대에 맞춰서 하자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보다 한 발 더 나가서 병역
특례 대상을 이제는 더 시대 정신에 맞게끔 하자 하는 측면까지 나아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딴 거는 뭐 메달을 따는 게 있고 콩쿠르 대회에서 1등하는 게 있어서 이게 평가하기가 좋지만 지금 그러면 대중예술을 어떻게 평가하냐 이런 또 의문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뭐 얘기를 한다 그런다면 지금 우리 산업기술 인력이나 전문 연구 인력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일정한 기준을 갖고 무슨 1등이나 무슨 뭐 금메달 따는 거 없지만 어떤 기준을 갖고 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상으로 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그런다면 그러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심지어는 이 병역 특례를 없애자는 지금 폐지하자는 또 이 의견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제도를 악용하거나 이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는 이제 사실상 우리가 2002년 우리 월드컵 축구 할 때 단 1, 2분 뛰고도 병역 특례를 받은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기준이나 지금 대상과 관련해서 조금 모호하거나 좀 그러니까 제대로 공정하지 않고 좀 정의롭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런다면 이런 부분은 다시 손볼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근데 지금 기존에 뭐 물론 이제 클래식 쪽이겠지만 문화 예술 쪽에서는 음악이나 뭐 그 무용도 마찬가지지만 큰 대회가 있잖아요. 대회에서 네. 뭐 대상을 수상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고 스포츠 같은 네. 경우에는 뭐 올림픽 가가지고 금메달 딴다거나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어떤 규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만약에 대중예술에서 이렇게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만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빌보드 핫백 차트에 한 5위 안에 뭐 3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기준을 만듭니까? 그리고 그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문 연구요원이나 산업기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기 개정화된 기준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준을 만든다면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지금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가서 그것이 얼마만한 지금 부가가치를 만들어냈냐 하는 평가를 할 때 지금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1조 7천억 정도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단순히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얘기를 한 걸 거고요. 네. 그 직간접적인 부가가치 그 파생 효과를 한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문화적인 가치를 포함한다면 가늠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파생 효과를 내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은 이게 딱 뭐 메달이니 순위니 이런 게 아니더라도 지금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전문가들에 의한 공적 심의회를 구성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요. 근데 지금 청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도 사실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도 한다 그래요. 아니 뭐 BTS 정도면은 인기도 엄청나게 얻었고 경제적 뭐 엄청난 사실 돈도 많이 벌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병역 혜택까지 주는 것은 이건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젊은 층이 바라볼 땐 상대적 박탈감을 우린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병역 특례, 대체복무제도의 존폐 문제를 이제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이 병역 특례나 대체복무제도를 우리가 국위 선양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자는 기준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체는 이제 국가 기관 산업의 국가 인재 육성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BTS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이제 한류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건 미래 국가 전략 산업, 그러니까 국가 기관 산업의 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주는 거라 그런다면 거를 주는 거 자체에 대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런다면 논의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 제도를 병역 특례 제도, 대체복무 제도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유지한다고 측면에서는 우리가 논의할 거리가 있지만 지금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직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줄 게 뭐 있냐 이런다면은 이 제도의 존폐 문제를 논의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민주당에서 미디어 언론 상생 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했고 노웅래 최고위원께서 단장을 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언론 상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대언론 관계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까? 지금 미디어 언론이 TF를 만들면은 보통은 그냥 언론과 싸우자는 거 아니냐.
언론과 전쟁하자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TF였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게 이제 뭐 어떤 이제 어느 당이건 간에 어떤 발표를 하든지 어떤 발언을 하면 이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지 않고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일단 그냥 받아쓰기식으로 보도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경우에는 엄청난 뭐 나중에 정정 보도가 되고 반론 보도가 된다고 해도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왜곡 보도 그리고 가짜 보도 이런 게 너무 난무하는 게 아니냐 하는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 좀 언론에 대한 좀 불만이라고 그럴까요?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런 거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지금까지는 사후 대응을 했죠. 무슨 방심위에 이제 심의를 제소하거나 아니면은 언론 중재에 제소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사후 대응으로 싸우시는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언론의 역할이나 정치권도 다 어느 쪽도 도움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잘못된 기사를 바로잡는 노력은 바로바로 팩트체크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와 아울러서 언론과 정치가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 소통하는 노력도 함께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상생이라는 말을 넣은 거고요. 네. 그래서 소통도 언론과도 하고 그래서 언론의 입장이라는 건 서로 기본적인 긴장관계가 있는 건데 네네. 서로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소통하면은 사전에 좀 예방 좋게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다. 그래서 서로 각자의 본분을 다할 수 있으면서도 네. 지금처럼 적대적인 구조 하에서 일하지 네, 않을 수가 있다면 그럼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출범한 TF입니다. 네, 앞으로 좋은 활동 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BTS의 봄날 들으시고요.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너의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 겁니다 이제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가 저기 온통 겨울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마음은 시간에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 열차 네 손잡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봐 그리움들이 얼마나 눈치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벌렁을 떠드는 자기 먼지처럼 날리는 눈이 나라면 조금 더 빨리 내게 닿을 수 있을 텐데 눈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대관령 현재 기온 3.2도로 강원도 산지 벌써 5도 이하로 내려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린 곳이 많겠고 강원도 산지는 얼음이 온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올라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후 다시 기온이 평년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북한 지방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영동과 경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부터 흐려지기 시작해서 모레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강원 동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도, 전남, 남해안 지역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철원 4도, 서울, 광주, 대구 11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광주 23도,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제주 22도, 인천, 세종 21도, 울산 20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